Let's go. 행정사무감사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종 채용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은 정인석이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네, 위원장님, 제가 이제 보충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네. 저기 그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전에 우리 이제 전문직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용어가. 네. 예, 근데 전문직의 그 직종에 그 자료를 없어서 제가 이제 서류 제출료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체사업소 있죠. 네. 그 조직을 보면 예술회관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세 팀 있죠. 네. 근데 우리 조직을 보면 예술회관팀에 직원이 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기요? 인원이? 인원이요? 7명? 네. 7분 정도 됩니다. 네? 7분 정도 됩니다. 7이 안에 전부 다 해가지고 수영장까지 다 깔려도 뭐 그러면 20몇 명이도 20몇 명. 예술회관팀. 예? 회관팀만? 그러면 그 체육진흥팀에서 어디, 그러면 수영장 어디서 깔려? 예? 네. 예술회관팀에서 오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가 직원들이 전체 총괄적으로 관련 데가 한 20명 이상 되도 막. 공무지가 전체 자체가.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예술관이라는 자체가 네. 어떤 보면 공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 공연을 많이 여러 공연을 하는데 연간에 그 예술관에서 연간 공연이 몇 회 공연을 하는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적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1년이면 그 50표에서 어떻게 7, 80표까지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 같아. 큰 공연이. 네. 뭐 지역 행사 공연까지 하면 상당수가 많은데 근데 여기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공연팀. 예. 그 명칭상으로 공연팀은 예, 없습니다. 명상 공연팀이. 네. 근데 다른 시군에 보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만의 지금 글씨가 없잖아요. 공연팀이. 공연팀이라나 만들 글씨가 조직에서는 만들 수 없는가요, 이게? 그래서 관련 문체 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민원 요즘에 민원에 예술관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아시죠? 공연 때문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까지는 제가 아직은 못한 사항이지만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간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술관에 공모를 하죠. 이제 우리 예술 총감독이라고요. 네. 직급이 몇 급짜리 하죠? 저는 일반 임기조 행정 서기급입니다. 8급? 네. 8급 공채를 했어요. 네. 지금 예술관 총감독이 해가지고 8급의 짜리가 유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체 사업소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문체 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은 전에 여기 부안에 계셨다가 뭐 5급 공채도 다른 데로 가신 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왔는데 그분도 여기서 가셨던 것이 폐가 안 맞고 하니까 가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시군회라든가 시라든가 보면 5급 공채를 해요. 근데 우리만은 지금 5급 공채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그분이 요구는 조건에 그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않지만 거기에 맞출 수준에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술관에 어떤 그 공연 공모를 보니까 어떤 우리 부안군의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어떤 사업이 뜨면 거기서 인맥으로 갔다 이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정말로 인맥이 중요한 자리더라고. 그럼 평소에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인맥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지속된 인맥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부안군에 정말로 그 문화혜택이라든가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연이 있어서 공모해갖고 따오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갔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문광부 사업들을 보면 지금 그 공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안 국민한테 진짜 그 시골에 살아가지고 문화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한테 정말로 대도시에서 보는 공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팀을 만들어서 그 공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두고
우리 직급에 맞는 거기에 역할을 맡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그것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시설 문체사업부서도 사업과 그렇게 충분하게 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 예술회관 공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여기서 내가 그 보증님 하는 거니? 이거는 저 평소에 좀 하라고 이렇게 해도 문체사업부서 힘이 없어. 안 된다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문체사업부서. 수호부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걸 개선을 좀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꼭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안군에 이제 정원이 있죠. 네. 그 지방 정원이 2개 있는 데가 그 전라북도는 별 없죠. 네, 우리 예? 부안군이 예, 유일하게 이제 정읍에서 저 1호 정원을 했고 네. 부안군에 지방 정원 두 군데 네. 있잖아요. 지금 지방 정원이 2군데 있는데 조경사나 지방 그 정원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녹지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녹지직을 하고 있는데 정원에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이 정원사라고 자체가 정원사나 그것이 조경사가 실제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다른 시군에 내가 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사 정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네. 유일하게 없는 데가 부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예? 어떻게 국가정원을 만들려면 어떤 틀에서 만들어야 그 국가정원이 될 것이다 해갖고 정원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이제 공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간제라도 있다면 가고 또 하잖아요. 옮겨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걸 하려면 조경사, 정원사가 꼭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산림정관에서도 그걸 모집하려고 해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간제밖에 못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간제밖에 못 온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 기간제로 해가지고 정원사나 그 조경사가 오겠습니까? 어떤 보수에 맞아서 그 직에 맞는 보수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방정이 두 군데 있으니까 정원에 조경사나 정원사 이렇게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 우리가 지방 정원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지방 정원을 최대한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검토. 하여튼 공무직이라도 예? 기간제가 안 좋으면 공무직이라도 기간제는 절대 안 되니까 공무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 뭐 예. 다른 시군에는 공무직으로 모집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내년에 꼭 지방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꼭 있도록 예.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산림정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예, 예. 그런 살림 부분 저기서 수행하도록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그 충분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이사입니다. 공무직은 안 돼.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들어가 있어? 완전 좀. 다음은 서림 교차로 채널 문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정과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른교차로 채널 문자 그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예산 부기명이 뭐였어요? 부안 채널 문자 조경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시설비로 해서 채널문자 조경 개선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23년 12월 6일 제340개 부안군 의회 제2차 정례의 제8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효율력 일부를 발췌해 보면 그 당시 건설교통과장님이 임택명 국장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채널 문자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2억을 요청을 해서 제가 물었어요. 원래 컨셉은 철근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쟁이 넝쿨을 입히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됐는데 전혀 넝쿨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토질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넝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했더니 그 당시 과장님이 채널 문자에 넝쿨 식물 능사를 심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 능사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당초 예상했던 취지하고는 성장이 좀 늦어서 주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능사가 잘 올라탈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토질적인 부분이냐 물었더니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 그러면 예산 2억인데 그러면 거기 주변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물었더니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초창기에 조경했던 것하고 좀 많이 미진해서 조경 측면에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경만 하는가요? 조경적인 측면인가요? 물었더니 예, 그 답변을 해요. 현재 채널 문자 그 자체는 손대는 건 없지요. 주변 조경만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디에도 2억을 가지고 조경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업무보고로 보면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이 채널 문자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채널 문자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부안 채널 문자 조경 개선 사업 신규 사업으로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1분기에 시설계 착수, 2분기에 시설계 용역 시행, 3분기에 시설계 완료, 4분기에 사업 완료 이렇게 했어요. 그 사이 뭐냐면은 조경 사업이에요. 사업량이 화단 성토 및 넝쿨 식물 식재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7월 달에. 근데 갑자기 왜 여기에 공공 조형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 부안 채널 문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넝쿨 식물을 식재해서 그 부안 채널 문자가 잘 꽃도 피우고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지는 기획을 가지고 작품이 설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 여건들 다시 검토해보고 넝쿨 식물 같은 게 한번 심었다고 해서 바로 활짝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그다음에 지금 서름 교차로 조경 공간이 약간 좀 저희 부안군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나타내는 표현력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경관과의 조화, 작품성 및 예술성을 확보한 작품을 선정하여 우리 군 대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조형물 공모를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들 서류 제출 자리에 보시면 공모 진행 절차에 참가 신청자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존 경관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고 또한 부안군에서 대표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라든가 붉은 노을 등과 같이
우리 군 대표 흥분 이미지와 연관된 타이포, 즉 간판식 주역물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작품들이 처치가 돼서 부안군 간문의 채널 문자와 그 네이밍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조경적인 측면을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는 거기에 갑자기 조경과 뜬금없는 조형물이 들어가냐고요.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생육 환경을 개선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그 공간을 이용해서 네이밍식 이게 저 부안군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뭐 붉은 노을이라든가 뭐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신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안만의 네이밍을 더 부활시키기 위한 그 형태의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응? 7월 달까지도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조경으로 가다가 응? 갑자기 여기에 응? 무슨 조형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응? 조경만 하셔야죠. 조경만. 여기 그 당시에 거기 흙을 복토하고 넝쿨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더 보강을 하고 주변에 그 미진한 어떤 그런 그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지 공간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앞으로 그 조경 개선 분야 쪽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넝쿨 식물들이 잘 어우러지게 그 기존 채널 문자 잘 어울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되는 주역물도 기존의 채널 문자와 연관돼서 같이 그 부안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안이라는 채널 문자만 놔두세요. 새로운 조형물 하지 마시고 응?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조경만 하세요. 응?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고. 죄송스러운데 이미 그 저희들이 그 평가위원 모집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제한 공모 관련해서 공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주선을 다 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응?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초 예산안 대로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조경만 하세요.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고 조경만.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겠으면은 의회에 응? 예산 병행 신청을 했어야죠. 응? 이 부분은 절대 조형물 설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그 대책은 별도로 보게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에 누가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나용성 과장님이시더라고요. 본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그때 여기 시설비를 보면 범죄 시설물 설치, 가속 카메라 설치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안전 교육 및 예방 지원 단위에 보면은
근데 그 카메라 예산이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할 때 예산 승인을 해줄 때 분명히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분명히 제가 그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설치를 했나요? 예, 여기 설치 지금 없으면 여기 보여줘라 보시고요. 예산이 그 편성이 돼가지고 예. 예, 설치를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이게 지금 그 예산이 도비 그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 만들기 사업이라는 네, 예. 사업의 이해했어요, 일환으로 그때는. 네. 예, 경찰서하고 이제 실과소에 관과소에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 분야별로 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는 경찰서 사업하고 건설교통과 무인 교통 감시 장치 일건 2건을 그 예산 편성 확보해서 그 진행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과속 카메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과속 카메라가 아닌 방범 CCTV를 지금 더 늘려야 할 사항도 되고, 예?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방범 CCTV 사업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설치해서 바꿨다는 거죠?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당초에 이 아니, 연계 근데 사업 이게- 신청을 할 때 이 시설비 자체를 못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아닌 게 이게 이 목을 바꿀 수는 없냐 이거죠. 어떤 아니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서 가속 카메라에서 CCTV 카메라로 바꿀 수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시행 전에는 만약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바꿔야 이미 일이 끝났으니 예. 끝난 일은 끝난 일이고 이 네. 목을 봤을 때 이걸 만약에 가속 카메라가 아닌 CCTV 목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면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바꿔야겠죠. 무조건 바꿔요? 아니 그 인정이 된다면 이제 바꿔야겠죠. 인정이요? 예, 예. 예산 그냥 인정으로. 그러면 그 어린이 보호 지금 부안군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하고 아동 보호구역 CCTV하고 범죄 예방 CCTV, 일상생활 CCTV가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나요?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동 보호구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따로따로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로따로 돼요? 그 사업 신청 그 받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여기 몇 군데가 진행을 진행을 하는 모르신다 이거죠? 전체적인 현황은 그냥 파악을 해서 한번 주시고요. 저기 안전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그건 보충 질문했고요. 내가 또 건설과 쪽에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질문 드릴 때 오늘 질문 드릴 때 가속 카메라 설치가 분명히 저한테 7대다고 그랬어요. 7대다 아니, 했나요? 여기 예산서에도 7대다고 나와 있는데 7대를 했다고 이거 지금 설명서에 왔어요. 지금 현재 설명서에 7대다 8대 왔나요? 근데 예산서에는 7대다 오고 또 8대다 오고 그 자료에 보시면 7번이 23년도 사고 이월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서식 2번에 보시면 네. 그 연번 7번에 그게 지금 23년도 사고 이월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라 그래서 8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상서면 수련마을 앞에 회관 앞에 설치한 것은 어디가 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예산은? 그때 이 빠져나가기식 설명만 하고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빠져나가면 끝난다. 그날 끝나면 끝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병명하고 이게
그 저기 상서면 수론마을 것은 네. 저 개화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러면 그 이전부터 써야죠. 카메라로 이설한 내용입니다. 이설은 아니던데 새 걸로 했던데. 예? 새 걸로 했던데. 아 이설한 겁니다. 새 걸로 했던데요. 개화초등학교 이설했습니다. 개화초등학교 이설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한테 분명히 아까 예산서를 주면서 신호기 설치 교체 예산으로 했다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변동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재정법 55조에 보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예. 가능하지 않은 것을 승인도 안 했는데 신호기 교체 시설로 올려놓고 방방 CCTV를 설치한다? 그럼 예산 심의를 못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1년 내동 해가지고 예산 심의해서 올려놓은 게 없는데 작업 이래버리고 오면 뭔 일을 하자는 거 우리가요? 못 들어요 예산 날마 심의하고 뭐 합니까 여기서? 위증하는 거고 이거 예산 전용하는 거 이거 다 물어내야 돼 돈. 예? 우리가 이런 일을 못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뭐 장난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 정확히 보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 상황에서 내가 이 부안군이 141대가 돈이 나가면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부안군 국민이 벌칙금을 내고 있어요. 거의 90%를. 예? 1년을 따졌을 때 봤을 때. 그러면 이 안전시설 여기 금방 제출했더만요. 안전시설 많더만. 뭐 안전시설 보면 안전시설이라는 게 뭐 카메라만 안전시설이에요? 방범 TV도 안전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있더만요. 그런데 안전시설은 하나도 않고 바닥에 노면에 안전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속도 감지해서 몇 싸웠으니까 속도를 줄여주세요.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수도 없어요. 카메라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 맞는 전용해가지고 55조까지 지방재정법 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건 직원들 전체가 물어내야 돼요 돈 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해명해 주십시오. 제가 저한테 이거 해명했는데 해명에 맞들 않는 내가 추가 질문을 받아서 해명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 갖고는 맞들 않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총괄관한테 내가 물어본 이유도 왜 카메라 예산을 했는데 카메라 예산을 도용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바꿀 수 없는 거다 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여기서 바꿔서 해요? 그게 지방재정법 55조 위반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그거에 대해서 꼭 엄벌이 처울 수 있으면 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과장님, 지금 도로에 과속 카메라 설치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24년도 서식 2번에 보면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한 카메라가 가속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가속 카메라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업을 신청하게 주민들과 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예, 그런 알겠고 이 사업 내 세부 사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게 일반 도로하고 어린이 보호구하고 아동 보호구에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 도로는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지 않겠어요? 모든 도로 시설물은 여기 이 규칙에 의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규칙 제38조 도로 안전시설 등이라 하면 시선 유도 시설, 방울타리, 충격 흡수 시설, 조명 시설, 과속 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 시설, 노면 요철 포장, 긴급 제동 시설, 안개적 안전 시설, 횡단보도 육교 등 횡단보도 시설 이런 부분들이 도로 안전 시설이에요. 과속 카메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카메라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꾸 카메라를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은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포괄사업비 안에 넣어서 카메라를 설치해버리고, 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카메라 설치도 지금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도 어디에도 도로 부속물 설치에 과속 카메라는 없어요. 뭐가 있냐? 도로 표지, 도로 반사경, 방어 울타리.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 저희들이 그 카메라 설치는 저기 하냐면은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속은 차량 때문에 그건 무기를 해요. 원래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뭘 설치해야 돼요?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밤검 CCTV를. 근데 그런 건 등한시하고, 과속 카메라만 계속 설치를 해서 뭐 저번에 박태수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부안서 촛불까지 가는데 카메라가 8대 오는 카메라가 12대 있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꾸 도로에 설치를 하죠? 영광 가보셨어요? 영광은요 거의 교통 신호등도 없어요. 사거리가.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나가요. 과속 카메라는 더군다나 없고. 그냥 부안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계속 과속 카메라 찍혀가지고 과태료 물고 저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서 그게 교통시설물로 옵니까? 시사예산으로 안 와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설치를 해서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예산을 갖다가 안에 내용을 포괄적으로 써가지고 집행해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가? 그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냥 경찰서에서 하자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 부안군이 가속 카메라가 총 142대가 있습니다. 예. 고창군 가속 카메라는 105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통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부안군이 67명, 고창군이 82명입니다. 예, 이게 물론 갖고 저희가 고창군에 비교해서 15명이 작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뭐 가속 카메라 때문에 뭐 사망자 수가 줄인다고는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 가속 카메라가 저희들 부안 군민을 보호하는데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과속 카메라가 적정 위치에 사고가 나는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좋아요. 예. 교통 안전에. 근데 터무니없는 곳에 무수하게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은 그 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 비교해서 고창이 부안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과속 카메라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 질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도로의 선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 부분도 있는 것이지 단지 과속 카메라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고 적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향후 지금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향후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예. 올해 24년도에 이 신청을 할 때 우선 이 한 대는 그 무인교통 감시 장치로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이 나서 사업 이제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그 감염병 그쪽이 이제 안전 지수가 좀 상당히 높아서 그쪽으로 이제 사업비를 전액 그 다 할 거고요. 네. 이 과속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의 사업 요구가 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안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은 자꾸 추진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을 안전마을도 과속 카메라가 주가 아니라 방범 CCTV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방범 CCTV는 그 주민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설은 등한시하고 계속 차량을 견제하는 과속 카메라만 설치해 가서 과속 카메라 단속되는 확률이 UV보다도 내 지역 내 주민이 더 많아요. 그 잠깐 농사철에 부품 한번 사러 가려고 시내 나갔다가 급한 마음에 달려다가 카메라 있는 것도 있고 달리다가 7만 원, 10만 원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게 되겠어요? 물론 실지 조사를 해서 이 도로만큼은 정말 과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해야죠. 근데 막 뭐 300m 간격 막 이렇게 있어서는 그 과속 카메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상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범 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설치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교통과장님은 박태수 위원님이 지금 전혀 불쾌감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법령까지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잘못됐으면 물어내세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안전철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부안군 행정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정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 행정 지도선 침몰로 인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억 5,8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먼저 하나 열까지 소상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6월 30일 날 기관실 엔진 부위에 나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너트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해가지고 배가 이제 정박 중이었거든요. 정박 중에 탈락이 돼서 기관실에 자연적으로 해수가 올라왔어요. 너트가 빠진 그 구멍을 통해서 해수가 기관실에 올라와가지고 기관실이 침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기관하고 발전기, 그다음 워터제트, 배전반 그런 것이 이제 손상이 되어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저희가 공제회에다도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비비를 이제 긴급히 편성해가지고 일단 수리를 하고요. 공제회에 요청을 했는데 공제에서 이 잠재적인 하자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을 의뢰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배가 지은 지가 지금 불과 2, 3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새 배가 이렇게 너트가 풀려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차를 사도 뭐 1, 2년은 아무 고장 없이 타잖아요. 근데 아예 행정선을 불과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요? 3년 됐습니까? 신축한 지? 지금 3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2년 만에 났습니까? 사고 자체는 2년 만에 났습니다. 그렇죠? 예. 2년 만에 이렇게 너트가 풀려가지고 침몰이 되었다? 지금 운행 중에 그랬습니까? 정박 중에 그랬습니까? 정박 중이에요. 정박 중에.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지도선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요? 저희가 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의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안일하게 방치해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못 얻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상이 지금 100% 다 나옵니까? 예, 청구 금액은 100%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요? 지금 현재 800만 원의 계약은 했습니다. 800만 원은 지금 어디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저희 기획관실의 법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소송 비용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졌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상권 각서라도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희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이 군의 손해가 안 가도록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박을 운영을 하려면은 선박에 기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1, 2년은 2, 3년, 5년은 크게 저희가 없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배 2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어가지고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책임을 지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했다 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해양수산과 책임지고 변상하십시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가 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군의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사권 청구 각서라 쓰시고 이 부분은 책임을 꼭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저희가 아무튼 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침수돼서 원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침수돼서 아까 너트다겠는데 너트가 어느 정도 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안 봐서 이거 보면은 너트에서 풀려서 절 정도로 이게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배전판 쪽이나 다 수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이 배전판이 보통 우리가 엔진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전판가량 교체할 정도면 땀물에 들면 당연히 못 쓰니까 교체를 하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이 과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배전판하고 연료 탱크 개방 소재 패킹가량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럼 연료 탱크가 우리가 보면은 보통 위에 있어요. 배는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연료 탱크 기관은 뭐 이미 잠겼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 기관 센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잠겼는데, 요걸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견적서를 딱 보니까 이거 판단했을 때는 뭔가 뭐 기관사나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개폐 장치를 열어놓고 퇴근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느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느낌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견적서를 보니 그렇고 보여요. 제가 이제 뭐 제가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을 좀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법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으로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지만은 내가 현장에 가서 보질 않았으니 한번 가봤으면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서 보고 원인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서상으로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이제 견적서 부분은 이 수리 내역은 뭐 잘 모르겠고, 우리 그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및 직원 복무줄에 26조에 정기 수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1회 정기 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선체 기관 전기 통신 장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언제 정기 수리를 받았어요? 이 배가? 어업지도선이? 지금 그 전년도 아마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작년? 예,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그러면 이 아니, 침수가 작년에는 요거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응. 상가 해 가지고 같이 했고요. 예? 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같이 했고요. 이걸로 대신했다? 예. 이게 지금 매달 작년 10월 달에 이게 지금 침수가 됐잖아요. 침수는 6월 30일. 아, 수리를 10월 달에고 예. 6월 달에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수리 내역을 보니까 양현 그 제트 장치도 수리를 했더라고요. 워터제트 네. 그 부분은 왜 수리했어요? 이 침수와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있어요?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워터제트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잠기는 부분이 있고요. 네.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관실이 잠기게 되면은 네. 워터제트 그 안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잠기. 그러면 어업 지도선이 어디까지 잠겼던 거예요? 3분의 아니 침몰했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기관실만 봤을 때 3분의 한 2 정도. 아 조타실도 다 했는데? 잠겼어요. 조타실도 다 수리를 했어요? 주타실은 별도로 한 아니 내가 겁니다. 배전판인데. 네? 주타실을 수리했으면 그 위에 브릿지를 말씀하시는 아니 여기 보면은 재료비에 조타실 센서도 다 들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600만 원 막 그러는데? 들이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그 기관실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놀링에 의해서 이제 조금만 잠겨도 그 물 자체는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요. 말하자면 좀 이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 잠겼을 당시 그 현장 사진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현장 사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지면 5억 5,800만 원을 수상과장님이 물으실 겁니까? 기관장이 물으실랍니까? 그러면 그 어선에 감독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해양수산과의 담당 팀장이나 예. 관리 소홀로 그 사람들이 물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 얼마, 담당 팀장 얼마, 기관장 얼마 그런 지분이 있어 물어야 되고 끝까지 잘해서 재판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다음은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님, 그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해야 할 차가 현재 몇 대나 되나요? 현재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5등급 차량이 1,582대가 있고요. 현재 저감장치가 부착된 거는 한 450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130대 정도는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 우리 저감장치에는 우리 군에서 몇 번 지원합니까요? 차량당 1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지원하고 예. 이 저감장치가 마모되었을 때는 예.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시 지원을 해줍니까? 이 차량들이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은 지침에 의하면 3년 동안은 AS가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어떤 그 기기에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에서 AS를 해주고요. 또 저희 군에서는 국가에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그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한 46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은 AS로 회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또 이런 상태로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군에 4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 40만 원을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거는 클리닝 비용, 유지 관리 비용이고요. 예. AS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거를 이제 그 운행자의 과실인지 예. 기계의 결함인지를 제작사에서 검토를 하고 예. 수리를 해서 수리 후에 그 환경 자동차 협회에다가 예. 청구를 합니다. 예. 청구를 하면은 그 일부 비용을 또 국가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드립니다. 이게 그 비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4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저감 장치를 한 것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을 지금 끼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저감 장치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국가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 유지 관리 비용을 저희가 자동차 환경협회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클리닝도 하고 그 이게 그 또 배기가스 관련된 장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결함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운행자들 얘기입니다만 출력 같은 게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운행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뭐 별도로 유지 관리 비용을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는 이상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닷가 정말 차들이 빨리 이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시내는 안 나오지만 5등급 차량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감 장치는 한 대당 1회만 어떤 이제 군민들은 이게 마모되면은 다시 가르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1회만 저감 장치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3년 동안은 AS 수리 기간으로 이렇게 저기요 3년이 지난 뒤에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우리 군하고 뭐 그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리비로 40만을 지원다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수리비는 별도로. 예, 예. 예. 그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환경 오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환경과에서 일일이 뭐 다 체크는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환경 오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